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모로 상반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바이든 당선인 행보에 미국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현지 상황을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승리 선언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당선인의 첫 메시지는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동참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We're united in our shared goal, defeating this virus. As we work toward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we know the single most effective thing we can do to stop the spread of COVID is wear a mask. 화이자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회견이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은 여전히 암흑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또 인수위가 검사 수 확대와 무료 검사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올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자 시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코비드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걸 시작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좀 다시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희망이 생겨서 기쁩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과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극심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I'm a little bummed that the country still feels so divided. He's got a lot of uniting to do and I really hope he's up to the task, honestly.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불안해했던 한인 사회는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에 대해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돼서 너무 축하하고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굉장히 지지해요. I wish he would actually take care of all the needs of like the minorities in this country right now.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LA와 달리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선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양 지지 세력 간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한인 사회도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김길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사상 최다 득표 당선과 패배를 기록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름다운 패배로 승복하는 관례도 124년 만에 깨지는 등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실한 상황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사회가 분열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텍사스에서도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에선 양쪽 지지 세력이 집단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있는 가운데 한인 사회도 이번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정리해가지고 가게도 좁고 정리해서 조그마한 땅 사가지고 시골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조 바이든 당선자는 지난 50년 동안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가 가진 그 경험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때 아닌 분란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동포 대부분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이런 혼란 상황이 바로잡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잡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종차별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대체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
한인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어떤 성장과 그리고 주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제 더욱더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첫 행보로 코로나19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내년 1월 취임식까지 미국 내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YTN 월 김길수입니다.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에서는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이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유럽에 만연했던 인종 혐오가 부활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현지 리포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하나 리포터, 프랑스의 동양인 혐오가 다시 번지고 있는 건가요? 네, 온라인상에서 중국인을 공격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정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봉쇄로 일상이 마비되면서 이에 분노한 일부 시민들이 중국인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건데요. 온라인에서의 분노가 오프라인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중국인을 향한 분노가 동양인으로 확대하면서 이 한인 사회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적 조롱을 받거나 폭행이나 강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랍권 사람들 다 4-5명이 수상하게 다가와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바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저를 둘러싸더니 갑자기 제 주머니에 손을 넣더라고요. 현재 프랑스 상황에 맞게 고려해 보았을 때 충분히 아시아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 소수자, 이민자들에게 일어날 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프랑스인 남성, 백인 남성이었다면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을 거라. 혹시 나갈 일 있으면 혼자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많이 꺼려지고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중국인인 줄 알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가기가 두려워요. 프랑스 한인회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피해 상황 발생 시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라는 주의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 등 가뜩이나 뒤숭숭한 프랑스 상황에 증오나 혐오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건 아닌지 동포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유럽의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영국도 결국 봉쇄령을 택했습니다. 도심에서 일부 봉쇄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긴 했지만 이미 1차 봉쇄령을 겪은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담담한데요. 일부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차 때와 달리 지원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한 달 동안 재봉쇄에 들어간 영국. 봉쇄령 시행 첫날인 지난 5일에는 봉쇄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과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봉쇄 조치가 발표된 후 이곳 시민들은 대체로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1차 봉쇄령의 경험이 있고 학교나 운동시설 개방 등 지난번보다는 축소된 봉쇄 정책에 일상생활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2차 때는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1차 때처럼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함께 가려니. 다만 1차 봉쇄 때와 달리 지원 정책이 줄면서 자영업자의 고민은 다소 커졌습니다. 지난 1차 봉쇄령 당시 5%가량 세금을 삭감하고 자영업자 평균 월 수익의 최대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 봉쇄 기간에는 별다른 보조 정책이 언급되지 않아 불안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Well, I know that everything has shut down and basically a lot of people are still on furlough, including myself. 혜택이 그전 1차 봉쇄 때만큼은 아직 어떤 피드백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를 조금 서포트해달라 이 정도 선으로만 오고 뭐 할인되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게마다 배달 서비스 비중을 늘리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1차 때와 달리 경쟁이 치열해져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코로나 1차 락다운 그 시기를 거치면서 그 다른 식당, 레스토랑에서도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아지고 해서 아마 조금 더 그 당시 때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또다시 방역과 지역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영국. 이번 봉쇄 조치를 통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YTN-월드 김수정입니다.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봉쇄 조치에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결국 부분 봉쇄를 통해 코로나19 통제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북부 라이프치히 지역.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 2만 명대를 오가며 3월 1일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자 독일 정부가 지난 2일부터 한 달 동안 부분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는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술집, 영화관 등 여가시설의 문을 닫는 고강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유행 때와는 달리 상점과 학교는 문을 열 수 있어 길거리에 사람들이 붐비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차라리 식당이고 학교고 다 같이 2주에서 3주 문을 닫고 록다운을 해야지. 이렇게 느슨하게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면 무증상자들이 다니면서 코로나가 더 록다운 전보다 더 퍼진 것 같아요. 특히 독일 내 청소년 확진자 수가 많아지며 등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a, es gibt ja einen Anstieg an infizierten Zahlen auch für Kinder und Jugendliche. Deswegen ist es ein bisschen konträr, aber gleichzeitig, wenn es 학교 같은 데는 지금 솔직히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가. 확산하는데 이게 진정시키는데 이게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지 그게 굉장히 의문점이죠. 독일 정부는 이번 부분 봉쇄로 인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13조 2,5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봉쇄 당시 부양책 규모와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방역을 강화한 독일. 지난 1차 확산 때 경제활동 마비로 큰 타격을 입었던 기억이 생생한 시민들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악몽 속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월드 김겨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 각국의 출산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율 감소가 예상되자 한시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현지 리포터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희경 리포터, 코로나19 출산 장려금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2019년 기준 1.1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위기에 자녀 계획을 미루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가 미혼자와 기혼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출산 등을 미루겠다는 응답자 중 약 80%는 최대 2년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한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2년간 아이를 낳을 경우 기존 출산 장려금의 3,0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250만 원의 장려금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녀까지는 1인당 8,000불, 세 번째 자녀 이후부터는 1인당 10,000불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번 제도가 좀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에 얹어서 3,000불을 지금 일시불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대폭적으로 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하락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정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지에서는 코로나19 출산 장려금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함께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지원금 액수가 크진 않지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거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또 마침 임신 소식도 같은 시기에 들었고 그래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싱가포르 물가가 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비싼 물가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서 비용이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들었던 것 같고 여기 둘째는 $10,000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보너스가 출산에 관련된 비용들을 일부 보전해주고 그 비용을 상쇄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명 코로나19 출산 장려금까지 내놓으며 출산율 추가 하락을 막으려는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다른 저출산 국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경입니다.早く行け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またハンボックも来たいですし、カフェにも行きたいですし、たくさんありすぎます。すぐ行きたいです。食べたいものもういっぱいありすぎて、もうとにかくいろいろ食べてみたいです。